안녕하세요. 오늘은 21세기 성장의 세 가지 다른 청사진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이미 거대한 몸집으로 시장을 지배하면서도 끊임없이 다음 혁신을 준비하는 거인의 길. 두 번째는 전통 산업의 판을 흔들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파괴자의 길. 그리고 마지막은 모두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조용히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고 있는 뭐랄까 다크호스의 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프레임이네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길에 공통점이 있다면 현재 시장에 그들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못 읽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주가라는 그 껍데기 아래에서 어떤 근육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을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우리의 임무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아마존, 그리고 소파이, 마지막으로 핀터레스트입니다. 이 세 기업이 각자 어떤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거인 아마존부터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아마존의 상황은 정말 흥미로워요. 올해 S&P 500 지수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아마존 주가는 연말까지 겨우 3% 상승에 그쳤어요. 겉으로만 보면 거인의 시대는 끝났나? 하는 의구심이 들 법도 하죠. 바로 그 점이 저도 가장 궁금했어요. 이름값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성적표잖아요. 그런데 막상 실적을 열어보면 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3분기 순매출이 13%나 늘고 이익 마진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대체 이 주가랑 실적 사이의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이제 시장이 아직 아마존을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좀 낡은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 스토어 여전히 거대하죠. 하지만 지금의 아마존을 움직이는 심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 다른 곳이요? 네, 바로 클라우드 플랫폼 AWS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이죠. 아, 그 두 엔진이군요. 성장률을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AWS 매출이 전년 대비 20%, 광고 매출은 무려 24%나 급증했어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라고 해야 할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사람들은 아마존이라는 자동차의 외관이 조금 낡았다고 투덜대고 있는데 사실 아마존은 그 사이의 내부 엔진을 통째로 로켓 엔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AWS는 이미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서비스고 광고 사업은 구글과 메타의 뒤를 잇는 거대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이 두 사업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 이게 바로 아마존의 진짜 힘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트레이니엄2라는 자체 제작 AI 칩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마존이 직접 만든 칩이 이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나요? 이게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아마존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포석 중 하나입니다. 당장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준은 아닐 수 있어요. 아마존의 3분기 전체 매출이 1,802억 달러인데 여기서 AI 칩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죠. 하지만 그 전략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략적인 의미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용 통제. 앞으로 AI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양의 AI 칩이 필요한데 이걸 전부 엔비디아에서 사온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체 칩을 만들어서 쓰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아, 비용 절감이군요. 그리고 둘째는 AWS 고객 묶어두기 효과입니다. AWS 고객들한테 엔비디아 칩도 좋지만 우리 아마존 칩을 쓰면 훨씬 저렴하게 AI 모델을 돌릴 수 있어요. 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건 AWS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AI 칩 판매 자체로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기존의 핵심 사업인 AWS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까지 하는 거군요. 현재의 캐시카우인 AWS와 광고 사업이 벌어준 돈으로 미래의 무기인 AI 칩을 개발하고 그 AI 칩이 대시 AWS를 강하게 만드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단기적인 시선과 아마존의 장기적인 전략 사이의 격차인 거죠. 시장은 당장의 주가 부진에 실망하지만 아마존은 조용히 미래 제국을 위한 벽돌을 하나씩 더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야, 거인의 플레이는 역시 스케일이 다르군요. 자, 이렇게 기존의 막강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아마존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만약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전통 산업에 뛰어들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파괴자의 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플레이북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플레이북을 가장 역동적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핀테크 기업 소파이입니다. 소파이는 아마존과 정말 정반대네요. 올해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온라인 은행이라고 하면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한 거죠. 더 높은 이자, 낮은 수수료, 편리한 앱 경험, 이런 장점들이 기존 금융사의 불편함을 느끼던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바로 그 흐름의 선두에 서 있고요. 성장세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8%나 증가했는데 더 놀라운 건 가장 실적이 저조했던 소파이 인베스트 부문도처 성장률이 27%라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자동차의 모든 바퀴가 동시에 미친 듯이 굴러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모든 사업 부문이 고르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소파이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하나의 히트 상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대출, 예금, 투자, 신용카드까지 금융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소파이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처음엔 좀 위험한 수 아닌가 싶었거든요. 변동성도 크고 규제 문제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능 하나 추가한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소파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암호화폐는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암호화폐 투자가 특히 젊고 기술에 친숙하고 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자석이거든요. 일단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소파이 앱을 설치하고 돈을 입금한 사용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앱 안에 있는 다른 상품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금이자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네? 대출금리도 괜찮은데? 미국 주식도 여기서 바로 살 수 있네 하면서요. 아하, 암호화폐라는 화려한 미끼로 고객을 일단 낚아챈 다음에 앱이라는 거대한 그물 안에 가둬두고 예금, 대출, 투자라는 진짜 상품을 파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3분기에만 90만 명이 넘는 신규 회원을 유치해서 총 회원 수가 12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사용자 획득의 중심에 바로 암호화폐 같은 매력적인 서비스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소파이의 진짜 시험대가 시작됩니다. 시험대라면 어떤? 바로 전환율입니다. 그렇게 끌어들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파이의 핵심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예금이나 대출 같은 진짜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이 수치가 앞으로 소파이가 반짝 스타로 끝날지 아니면 금융산업의 거인으로 성장할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단순히 변동성 높은 고객만 잔뜩 모아서는 장기적인 성공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 점이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아마존이 내부에서 조용히 혁신을 준비한다면 소파이는 외부의 가장 뜨거운 아이템을 활용해 영토를 확장하는 아주 다른 접근법이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청사진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거인도 파괴자도 아닌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는 다크호스의 이야기죠. 네, 그 다크호스의 이름은 바로 핀터레스트입니다. 과소평가된 소셜미디어라는 별명이 아주 잘 어울리는 기업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오랫동안 핀터레스트를 제 여동생이 결혼 준비할 때나 인테리어 아이디어 얻을 때 쓰는 앱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월간 활성 사용자가 6억 명이 넘는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웬만한 나라 인구보다 많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쁜 이미지 모아두는 온라인 스크랩북 정도로요. 하지만 그건 10년 전 이야기고요. 지금 핀터레스트의 CEO 빌 레디는 회사를 더 이상 소셜미디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AI 기반의 쇼핑 어시스턴트라고 정의해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선언한 거죠. AI 쇼핑 어시스턴트라 말이 멋있긴 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어떻게 영감을 주는 이미지 보드에서 실제 돈을 쓰는 쇼핑몰로 변신했다는 거죠? 그 답은 사용자의 의도 차이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구들이 뭘 하고 지내는지 어떤 재밌는 일이 있는지 보러 가잖아요. 하지만 핀터레스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런 스타일의 거실을 꾸미고 싶다, 이번 주말 파티에 이런 옷을 입고 싶다처럼 명확한 계획과 구매 의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 시작점부터가 다르군요.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탐색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핀터레스트는 사용자가 검색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AI를 활용해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상품을 찾아주고 쇼핑몰로 바로 연결해줍니다. 발견과 영감이 곧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가장 짧은 경로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17% 늘었고 순이익은 무려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성장이 무섭더라고요. 유럽과 기타 해외 지역 매출이 각각 41%, 66%나 증가했어요. 북미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실히 장착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당 평균 수익, 즉 AIPU의 증가입니다. 단순히 사용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사용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유럽에서는 31%, 기타 해외 시장에서는 44%나 급증했습니다. 플랫폼의 수익화 능력이 아주 빠르게 강해지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죠. 일각에서는 핀터레스트의 주요 광고주인 미국 소매업체들이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 핀터레스트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요.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핀터레스트가 내놓은 4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요. 3분기와 비슷한 14%에서 16%의 견조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건 그들의 비즈니스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이슈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체력이 강해졌고 또 사업이 다각화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핀터레스트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라는 낡은 이름표를 붙여놓고 방심하는 사이에 AI 커머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고 있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 발견에서 구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정교하고 강력해지느냐에 따라 핀터레스트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소셜미디어나 커머스 플랫폼과도 다른 독보적인 존재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세 가지 성장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더딘 반응 뒤에서 AI와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인 아마존, 가장 트렌디한 아이템을 무기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파괴자 소파이, 그리고 조용한 이미지 플랫폼에서 AI 쇼핑 제국으로 변신하고 있는 다크호스 핀터레스트까지. 이 세 기업 모두 현재의 모습 너머에 있는 훨씬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느냐, 이게 이 기업들을 바라보는 핵심적인 관점이 되겠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여정에 작은 영감을 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한 기업을 평가할 때 당신은 둘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아마존의 AWS처럼 현재를 지배하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주력 사업인가요? 아니면 트레이니엄 칩처럼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미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신흥 사업의 잠재력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훌륭한 나침판이 되어줄